한두 분만 더 질문 혹은 토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세요? 네, 그러시면은 우리 발표하신 분들 한 분씩 지금 질문하신 여러 가지 제목들 또 그다음에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보관하셔서 전체 다시 한번 이번 강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발표합니다. 윤봉수입니다. 토론자 분들께서 토론하시면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많이 가져왔습니다. 차정국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점의 정한, 여기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와 비용 차원에서 아주 탁월하게 짚어 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논의를 수강 진행을 하고 있어서 훌륭한 참고자를 되고 잘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혹시 차 박사님께서 오해를 하셨는지 차 박사님께서 노인 문제를 갖고 조사하는 논문을 말씀하시면서 문제다. 이 문제 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노인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트러블 개념이나 프로그램 개념이 아니라 어페어스 공적이고 사적으로다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들을 가지고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겁니다. 즉 노인이 문제다 하고 얘기한 적도 없고 노인의 문제다 의 개념으로다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같이 협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과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니 이 혐오 관련된 데서 논문을 발표하고 나와서 연구하는 사람이 노인이 문제다 해가지고 나올 리가 없을 거고요. 제 논문이나 이승재 박사의 논문 어디에도 노인이 문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주행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제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과 단체에서 IT 관련해가지고 주로 격차 해소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캠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장 지근거리인 쪽에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 단체에서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오늘 이 논문 발표하는 행사 자체가 인천 효비행장애지원센터 기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맞추느라고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논문을 수정 보완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에 대해서 효합을 갖다가 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정말 제가 10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 효에 대한 접근이 다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게 너무 관행대로 정석대로만 접근했던 게 아닌가는 반성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 효를 공부하고 효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한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 가지고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향 박사님께서 실제로다가 효 실천, 효같이 구현이 효에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셔가지고 정말 실전 경험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책과 이론에만 갑자기 접근하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인분들이 싫어하시는 교육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해결책으로다가 자녀 교육부터 먼저 시킬 필요가 있다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시사한 바가 대단히 컸습니다. 마이크를 치고 되게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덕현 교수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고 하신 우리 교수님들 또 플로어에서 말씀 주신 분들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면서 제가 하는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연구하고 주변에 나름대로 교육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 전통성과 현대성을 같이 추구해야 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한마디로 전 나름대로 외부 연구 프로젝트 한국연구재단 한국과중앙연구원 수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성은 없습니다. 못난 우리 조상들, 우리가 지금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그네들의 효행 사적을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은 연구기관에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현대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 교육에서 필요한 것이지 막상 지원기관에 있어서는 이런 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도 언제부터 변질됐는지 이것 찾는 것이 오히려 전에들에게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논의를 개발한 것이라면 못난 부모도 부모다. 우리 조상들 그 옛날 문제에 있는 효행사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런 효자들이 주로 효자자 받으면서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자료집으로 남겨서 반면교사가 되었든 아니면 어떠한 형태가 됐든 역사 자료로 남기는 것은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역사 자료 이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동시에 그 가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적으로 추구할 체험 자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화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물론 토요일 수업 때문에 오셨습니다만은 영월군에서도 또 강원도에서도 저희에게 연구비를 주셨습니다. 자산조사 연구비를 주셔서 그 지역에 효문화 자산조사를 마치고 자료적으로 내자 지역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효문화 해설사 과정을 마련해서 또 임명해서 지자체로부터 그네들에게 예산 지원을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월 상당액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옛날 것이 오늘날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필요하듯이 적어도 현장에 있는 그러한 효문화 유적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값어치 있는 그 값어치는 체험적 값어치가 아니라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효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보유자들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성도 존중하고 또 현대적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이런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까 성 박사님 각색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각색해서 재미있게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마리 토끼 전통성과 현대성 다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느 한쪽만 우리가 치중하는 것도 결국 바람을 갖고 가진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효대학원 교육 우리가 하고 받으면서 적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반 조성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 상당수가 옛날 잔존하는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것이 오히려 쉽게 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좀 우리 나름대로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작 질문 툭 던져놓고 가신 사회 서비스원 나름대로 좀 제가 대전에 효문화진흥원이 있으면서 또 시와 관계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갖다 쓰는 데가 사회 서비스원입니다.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아마 정부의 예산도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서비스원 쭉 찾아보니까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복지와 관련된 기관의 예산이 아마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 서비스라는 표현도 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고용 서비스, 주거 서비스, 문화 서비스, 환경 서비스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여놓고 여하튼 이 사회 서비스원에서 아마 이걸 중앙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거는 정신적 가치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분야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적어도 이런 기관 전국에 우리가 이 한국 효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표문화 지원센터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름대로 어떤 그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가셨네요. 예. 개발적으로 참하시면 제가 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물포 르네상스 이런 자리가 지금 유정복 시장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발제자예요. 그래서 이 시간 중복돼서 왔다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갔는데 제가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네네. 아무튼 소중한 이야기.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사회 서비스원이 가장 많은 예산을 갖다 쓰는데 적어도 효라는 것이 좀 더 공감대를 찾아가면서 이러한 서비스 차원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뭔가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가는 기회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황민수 박사님도 쭉 이렇게 제가 들었던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황민수 박사님 그 노인 전문가시기 때문에 하는 걸 듣고 저도 메모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아까 효행장려법 제정 15주년 그동안 뭐했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효행장려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선 소문화 지원이 건립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일이 온 건데 효행장려법이. 두 번째는 지금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또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데는 뭐 여기 박사과정 다니던 정희찬 양반이 작년에 8억을 지원받았고 금년도에 11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울산, 전라북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과천도 그렇고 뭐 하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효행장려법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 효교를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장 재량하에. 이것도 효행장려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행장려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서종목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문봉수 박사님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뭐 말은 세게 들으라고 했다고 저는 뭐 그런 의미로 관감 있거나 이렇게 듣지는 않았는데 서종목 박사님 정신 분석 이런 관련해서 제가 배운 게 통상시도 많은데 그 노인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퇴화하고 생활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병고, 빈고, 고고라고 봤을 때 나이 먹어서 몸이 약해지는 병고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늙어서 돈이 없어지는 건 빈고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자녀들과의 소통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어떤 노인의 문제를 우리가 효를 통해서 그분들을 좀 불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차 박사님께서 또 용어 효행 장면에 지원해가는 부분들의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저도 100% 공감하면서요. 그 용어에 보면 효를 부양과 봉사로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부모를 부양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참 잘못된 용어라고 봐요. 이 부양이라는 것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부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효행장려법에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궁합기는 하지만 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봐서 아까 제가 그 PPT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야에서 이제 안에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관점에서 효행장려법이 그나마 만들어져서 궁합기는 궁합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기 때문에 보완돼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대웅 교수님 말씀도 원래 이게 사실 효가 가장 많이 접목돼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인데 조대웅 교수님이 이번에 많이 접목을 노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셨다고 생각하는데 효 서비스 용어라고 할 때 이 용어는 좀 적절할까 인문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효는 효고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이런 용어를 잘못 쓰면 효라는 것이 의미가 좀 다른 관점에서 불절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공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는 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인문학의 정신적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천이라는 것은 뭐 행동을 하는 거지만 이 정신이 이게 작용이 선작용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라는 용어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영 박사님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지적해 주신 걸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느낌이 저하고 다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덕균 교수님이 효는 하나 실천은 다양 이 표현에 대해서 오늘 맞는 말 같은데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효는 굉장히 다양하고 실천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효는 하모니 H와 U이기 때문에 이 Y와 O가 조화를 추구하면 그것이 돼요. 그건 딱 하나로 끝나요. 그런데 효는 아들 입장에서 효가 다르고 어머니 입장에서 다르고 며느리 입장에서 다르고 남편 입장에서 다르고 또 상대 가정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원리 효도를 해야 되지만 손자 손녀에게 내리사랑을 하면서 한계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박경유 의원이나 박기락 교수나 홍문정 의원이 효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효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효는 다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효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 효는 하나 실천은 다양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효는 너무나 많고 실천은 단순하다. 하모니 오형의 오른쪽을 보면 실천은 단순하다. 그런데 실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어렵거든요. 어렸을 때 학생일 때 효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 말씀대로 착한 사람으로 간 거 있고요. 근데 나이가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부모님이 80대, 90대, 100살이 되니까 벌써 70살 된 아들이 100살 된 부모님한테 효를 하려면 그 70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뿐이고 손자 있고 뭐 자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효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글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또 하나는 이제 효행장려법 표기, 효행법 표기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식으로 우리 이제 플레이는 효행장려이 지원해가는 법률이고 그 약칭으로는 효행장려법으로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원래 약칭으로 쓴다면 효행장려지원법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효행장려법 구조가 효행 총론이 있고 효행장려가 있고 효행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지원이라는 파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공도 필요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효행장려법 이러니까 효를 장려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만 될 수 있다. 효를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주영 목사님이 이제 왜 현대직 교육에서 도전을 자꾸 얘기하고 경전 한자를 인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김덕균 교수님은 한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 근데 우리 제주영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는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는 게 편하고 그렇게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되는데 다만 우리가 고전을 왜 한자 다 안 배우는데 한자를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프게 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허치슨 총장 사례를 들었지만 허치슨 총장이 시카고대 총장으로 와서 보니까 미국의 3대 대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고전 읽기 100권을 읽기를 해가지고 25년 동안 총장을 했는데 그 끝날 때는 이 시카고 대학이 하버드 대학을 3가지로 추월했거든요. 노벨 과학상 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 미국의 2200개 대학에서 교수로 진출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시카고 대가 많이 나왔고 MBA 과정을 진출하는 사람이 시카고 대가 더 많았다. 그런데 이것은 100권의 고전을 읽은 결과거든요. 고전을 통해서 네 모델을 발견하라, 가치를 발견하라, 비전을 추구하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고전을 읽게시키다 보니까 고전이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에 지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성경도 고전이지만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고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저는 어려서 서당을 다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글자가 한자가 이제 우리나라 글이거든요. 학교는 배우는 집이니까 배우라니까 집도자. 이렇게 해야만 설명이 딱딱 들어맞고 아까 그 다사 선생님이 자설이라는 그 글에서 그렇게 그러셨다듯이 그런 점에서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저는 제 목사님이 성경으로 설명할 때 제가 이해가 잘 갔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박희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아까 이
노인복지청을 만들 때 노인들을 위해서 하면은 이게 큰일 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아주 굉장히 저도 딱 들어맞는 생각이라서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흔한지 연합의 사무실에 여유도 있다 보니까 그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관점에서 저한테 좀 자문을 해달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후에 철학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노인들이 괜찮지만 앞으로 노인 천국이 되고 지금 벌써 지하철 타면은 노인장관 80대 노인장관한테 20대 젊은이들이 야마 너 네 자리로 안 가고 왜 거기 앉아있어 나쁜 놈네 자리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하철 막말라고 인터넷 들어가보면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노인복지청이 노인들이 피디끼리 자기 예산 많이 가져가려고 냈는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뭐더 낙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접근할 때 후보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뭔데 그러냐라고 이 사람들이 P를 파이어트로 얘기를 원래 또는 HYO입니다. Y와 O가 한 개 잘 돼야 이게 지지받는 뭐 이런 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아까 박기호 교수님이 표의 철학을 원리를 어떤 만들어야 된다는 게 딱그 마무리 얘기였고요. 송양 박사님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홍보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효와 인성교육 축산장님 고령화라고 그 정도 얘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송양 박사님이 인성교육이 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캐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축산 장려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캐치를 하시고 고령화 문제가 어디에 문제인지 캐치를 하신다면 그 답은 효에 있다라고 근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고 이제 이 논문을 20페이지 안쪽으로 쓰다 보니까 제가 분량을 그래서 그렇지 먼저 뭐 시간 나시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최진수 박사님이 사랑에 대한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는데 얘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외 기본 원리 중에서 사랑과 공경 원리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또 대학원에는 7가지의 사랑의 원리를 풀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휴단체 연합회가 금년도에는 이제 효행장려법 15주년 행사를 했고 또 한육초 20주년 창립 기념 행사를 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기관하고 휴단체 연합회가 이제 협력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여성 중심의 여성 중심의 표 이걸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이 두 단체가 우리 조성윤 국장님을 나오셨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한다고 했더니 나도 가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제가 처음 모시고 가겠습니다고 모시고 왔는데 우리 조성윤 국장님 사실은 한 2년 전에 저한테 이 성국관하고 이걸 할 테니 좀 앞장서 달라고 저한테 말씀이 되셨었거든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효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효단체 33개 단체가 있고 단체장들이 전부 70대는 별로 없어요. 80대, 90대 이런 분들이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효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금년에 2개 행사를 크게 하면서 성인 관장님, 손진호 관장님이 저한테 오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효 대학원에 학생들 수습 된다 왜? 이 효행장려법 15주년 행사하는데 학생들은 안 가고 다 노인네들만 와서 노인네들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잖아. 돈을 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우리 효대학원 대학 학생들이 몇 명 안 왔어요. 교수님들 또 몇 분 안 오시고 이래가지고 무슨 효에 희망이 됐어요. 효행장려법 만들 때 그렇게 효대학원에서 고생해서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71하거든요. 최성희 총장이 20년 전에 제가 뵐 때 홍인식 박사님이나 뭐 백암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최 목사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성희 총장님이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고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고 손자들이 있는데 왜 저한테 어이를 반말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최성희 총장님이 막 배양받으라고 뭐라고 하시는 걸 제가 처음 뵀을 때 그런 광경이 떠오르거든요. 이 효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나이 먹기 때문에 대우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저도 나이가 70인데 저한테 나이가 젊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희망이 돼서 이래가지고 효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사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젊은 분들도 참여하셔야 되고 또 이 효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또 대학원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다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간단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운동의 효과적 전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마 주제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구체적 전략적인 목표로서 노인청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요. 아까 명칭 문제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략은 꼭 노인청이 아니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 봐서 진행하는 문제고, 단지 노인 아까 문제라고 해서 또 우리 최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노인 문제를 다루는 실질적인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명칭은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들 논의가 됐지만 노인회에서는 표를 주장하셔야 되고 효단체에서는 노인청을 주장하시고 그러면 합의 맞습니다. 반대로 가면 거의 안 됩니다. 이 형사가 그렇게 가시고 관련한 이제 우리 멘트 주신 우리 교수님들한테 한 말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수 교수님 말씀해 주신 노인복지청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국 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인에 대한 관점, 순수한 의미의 관점을 바꾸자는 면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좀 재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장님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고 가셔서 마침 안 계시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기독교 영성과 한국의 영성이 다르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교 내내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송 교수님하고 필드 플로에서 얘기해 주신 두 분 말씀은 실질적인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표 관련돼서 여러 준비를 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신 모든 블로거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전통적인 이 효를 현대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늘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앞으로 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하면서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오늘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는 모든 것들을 잘 정리되고 앞으로 더 발전된 효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또 운동을 한 지 이 하모니 운동을 한 지가 27년 됐습니다. 이제 30년 또 앞으로 계속 40년, 50년 이것이 발전되어감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효를 통하여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어저께 오늘 밤에 새벽에 한국 축구가 있었죠. 16강 나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우리 국가대표 우리 선수들이 정말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런 모습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그 모습들, 또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좀 부족하지만 또 여러 가지 실수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모두 행복한 세상 반드시 만들어가게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하시고요. 마무리를 좀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오늘 주제를 잡은 것들도 이제 생각하고 잡은 거지만요. 원래 그 노인의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닌 건데 이렇게 한 부문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왜 이 노인의 문제를 거론을 많이 했냐면 10월 2일 날이요. 10월 2일 날 처음으로 인천 노인의 연합회와 함께 효행할 행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날 총장님 모시고 제법 크게 하려고 했는데 크게는 됐습니다. 600명이 모이셨으니까요. 그래서 600명 다 어르신인데 지회장님 비롯하여서 활동가들이십니다. 그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인천에 성사교대학원대학교가 있다와 효행장려지원센터가 있다. 그리고 효행장려지원센터가 효행화를 기념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효행사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좀 보고를 마저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을 지금 저도 뭐 일을 진행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한 자리에 앉는 게 참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조성규 교육감님 저희 기대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다 들어주셔서 처음에 축사 말씀 주셨지만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교육감님이 기획하시고 생각하셨던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마무리 말씀을 한번 교육감님께 청해 듣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 오시죠. 네. 네, 저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5분이 토론을 해주셨고 그런데 관중이 많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오늘 이 학술대회를 보면서 앞날이 밝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11월 29일 날 대전에서 교육감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교육감회의가. 전국교육감회가 과거에는 세단거리 교회를 했어요. 교회. 그래서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한국교육감회로 바꿨어요. 한국교육감회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대전에서 이사회를 했어요. 경북 교육감이 우리 교육감회 회장인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고교육감, 예, 효행 장려비 지원을 하는 법률을 아쉬워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아,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15년 전에 만들어졌어. 나보다 10년이 아래예요, 그분이. 내가 그랬어요. 원망을 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럼 교육감님,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꼭 내가 보내주기 앞서서 내가 우리 그 교단체장 앞에 사무국장이 아무데나 있는데 내가 그분하고 직접 경북을 찾아가겠어. 경북교육청이 진주에 있어요, 진주. 그래서 1월 달에 거기를 좀 찾아가서 우리 효도법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효교육은 천상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야 돼요. 교육감이 그런 법률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스러워요. 우리 김덕균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효행 장면이 지어나가는 법을 어떻게 하면 막 널리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좀 연구해서 전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교육감 자체가 모르겠으니까요. 전망화를 제가 종료를 해야 될 텐데 종료가 길면 안 되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을 그만두고 시조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시에 등단해서 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시를 내가 쓴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 조소니. 수만 번 불러봐도 어머니 그 이름은 세상의 멋진 이름 또 어디 있으리요. 불러도 외쳐보아도 대답 없는 어머니. 나는 아무도 어머니를 외쳐봐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꾸 어머니가 그려지고 아버지가 대답 하나 어머니가 하시죠. 자, 그랬어요. 제가 이 하모니카 나를 들고 왔어요. 이 하모니카 연장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8년을 저 의령부에 경민대학에 있습니다. 경민대학에서 효충교육원장을 맡았었어요. 아주 보람있게 교육감 보람도 효충교육원장을 맡았을 때 그렇게 보람이 있었어요. 효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30명 이상의 효지도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때 항상 졸업식 때는 이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양성했어요. 이 지금 내가 부른 노래가 제목이 뭔지 알아맞히시면 내가 상을 드릴 텐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뭐예요? 부모님 노래. 네? 부모님 노래. 아니에요. 어머니 노래.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자, 그러면 동의를 끝난다고 했는데요. 이거 내가 먹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최성규 총장님께
그래서 했는데 못 나오셔가지고 대신해서 우리 좌장님께 이렇게 뵈니까 거의 다 효도를 받으신 분들인데 효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효도할 분도 있는데 나는 효도를 받을 입장이 있죠. 내가 중손자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내가 학교를 나가요. 학교 나가면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하면서 희망을 줘요. 나이가 없다고 해서 노인 대우만 받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 노인 지원총 만드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째 노인 지원총까지 만들어야 되나? 왜 노인이 그렇게 대우만 받으라고 하나?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까? 그 생각이에요. 노인이라고 대접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직도 노인회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노인회관 왜 가요? 아주 인심이 아파요. 노인회관에서 모여서 뭐 하느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고수도 피우고 그걸 젊은이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난 대한노인회관 오늘 만나면 되면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정, 노인복지관 이거 좀 개선해야 돼요. 노인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뭔가 솔솔수범하는 걸 보여야지 고수도 치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그거 보여서 뭐 할 거예요? 답답해요. 우리 여기 모든 분들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 탓하지 마시고요. 항상 새로운 생각,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돼요. 나는 큰 병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모든 거 새로운 걸 들으면 바로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도전할 것이 뭐 있느냐 하면 색소폰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악기 두고 하고 있어요. 하모니카 하고 아코디언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성의 악기는 색소폰이거든요. 이 색소폰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내년에 여기서 이거 한다면 내가 색소폰을 들고 와서 색소폰 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 내가 건강하라는 말씀은 자꾸 종이가 길어져요. 건강 두 가지만 지키시면 기본 건강은 돼요. 두 가지만 꼭 지키세요. 그때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 저는 휴직에 있을 때는 지금이랑 똑같은 생활을 해요. 밤 9시만 자요. 4시에 일어나요. 7시간 자요. 충분히.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하나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괴로워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 스트레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요새 병원에 가도 뭐 스트레스성 두통, 뭐 스트레스성 뭐 위험, 뭐 이것 스트레스 없어요. 스트레스 있어요? 무슨 형태입니까? 아무 형태도 없어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아무 냄새가 안 나요. 무슨 색깔이에요? 아무 색깔도 없어요. 무형, 무치, 무색. 그 스트레스 가지고 받는다고 해요. 근데 안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건 수면 삶에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해요. 안 받으면 안 돼. 너 스트레스 받으라고 죽어는 나 알고 앞에서 안 받으면 그만해.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상사로부터 받는데 상사로부터.
나는 교육감을 했건만 내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준 적 없어요. 결제가 들어오면은 세워놓고 결제한 적이 없어요. 앉으라고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힘들냐 없느냐고 먼저 물어보고 나서 결제를 했어요. 왜 스트레스 줍니까? 받지 마세요. 받지 않는 공안이야. 안 받는 공안이야. 아유 쓸데없는 얘기 해준다는 내가 이리 말해서 안 돼. 얘기. 기념사진 촬영하고 오늘 인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시죠. 네, 우리 발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 주시고 뒤에 네, 학생분들 다 오세요. 오신 분들도 하나씩 오시죠. 기념으로 한번 찍으시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오시죠. 마스크 벗고. 잠시만요. 하트 한번 하시게요. 하트. 그다음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리허설이었습니다. 저기 핸드폰 좋은 거 있으시잖아요. 패턴 한 번만 하세요. 이거 패턴 없죠? 패턴 있어요? 예. 이걸 한번 찍어드릴게요. 여기 화질이 좋아가지고. 저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군요. 예. 하트 하겠습니다. 하트. 그 다음에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